우리 사회에서 저출생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2023년 상반기 기준 합계 출산율이 무려 0.7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고요.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더 추락할 것이다라고 많이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공연대 노조 이영훈 위원장님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5월에 사회 서비스 고도화 정책을 발표했고요. 이 여성가족부는 앞서 2월에 아이돌봄 서비스 고도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오히려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고 또 서비스질을 하락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우리 사회 저출생 문제가 네, 단순히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음,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네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주택값이 너무 음, 비싸고 또 그렇죠. 남녀 간의 성평등한 문화 등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사실은 얽혀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히 애를 네. 낳으면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것만 가지고 이 저출생 문제를 현재 해결하겠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좀 거짓말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 아이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숨은 목적은 공공의 아이돌봄 시장을 민간 업체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민영화시킨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전에 우선 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린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은 대부분 예. 공통의 고민이 결국에 아침에 아이들을 어떻게 등교시키고 또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마치고 나서 부모들이 퇴근하기 전까지는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현재 대체로 보면 네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있는데요. 학교에서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방식,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방식의 돌봄 제공 기관의 아이들을 보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학원에 보내서 아이들을 이렇게 음. 돌리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아이들을 1대1로 돌보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이용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만족도도 높고 선호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학원 뺑뺑이라고. 그러니까 뭐 아이들을 집에만 두고 이럴 수 없으니까 이제 학원을 여러 개를 막 돌리고 이렇게 해서 학원 뺑뺑이 시킨다 이러는데 이게 좀 돈도 돈이지만 아이들 자체에도 너무나도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이런 아이돌봄 서비스가 너무나도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대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까요? 예, 아이돌 서비스가 이렇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어려운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연간으로 보면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약 2만 5천 명인데 이 서비스를 음. 이용하는 아이들은 약 8만 명 정도 됩니다.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신청을 해도 금방 연계가 되지 않고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이용료의 부담입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가형에서 라형까지 본인의 부담률을 차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하기는 하나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또 한 명이냐 두 명이냐에 따라서 이용료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이 아이돌 서비스가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잘 활발하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2만 5천 명 정도 아이돌봄 종사자가 있는데 거의 8만 명 정도가 이 아이돌봄을 요구하는 요청하는 이 가정들이라는 거잖아요. 정말 이 공급과 수요가 너무나도 지금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그러면 아이돌봄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뭐 마음껏 고를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런데 또 문제가 아이돌봄 종사자들은 이게 신청이 들어와야 결국에 본인이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침에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보내는 시간, 또 학교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시간대에 이 신청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아침에 2시간, 오후에 뭐 2시간 정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그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몰리는데 또 다른 시간대에는 이용자들이 있지는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 그 8만 명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아침, 저녁을 다 커버하려면은 훨씬 더 많은 종사자들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런 수요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네, 종사자들의 경우에 이용자들이 신청을 해야 일이 연계가 되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등교하기 전에 또 오후에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마치고 가정에 가기까지의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종사자들이 받는 급여는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만 해가지고는, 한 건만 해가지고는 생계를 유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두세 건을 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본인이 거주하는 집과 너무 멀다던가, 또 대중교통을 1시간 이상 이용을 해서 가정에 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고,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도 전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종사자들 입장에서도 신청 연계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모두 다 또 연계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사실상 이용자와 돌봄 종사자 양쪽에다 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좀 해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도 지금 정부에서 어쨌건 아이돌봄 공급을 확대하겠다 지금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해결되는 좋은 방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맞습니다.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요. 정부에서 예산을 더 추가로 투입해서 더 많은 아이돌봄 종사자들을 양성하고 하루에 2시간만 근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소득을 좀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종사자들도 만족하고 또 이용자들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연계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 공급 확대를 결국에 민간의 육아 업체들로부터 제공을 받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간 업체들의 경우에 모 업체의 경우에 한 100만 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에 단순 돌봄뿐만 아니라 책 읽어주기, 놀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를 학부모들에게 제공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민간의 기관들을 진입시켜서 이 부족한 공급을 현재 해결하겠다라고 법 개정안도 현재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 말씀하신 게 지금 지난 4월에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발의했던 그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그 내용인 네. 거죠? 이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아이돌봄은 대부분의 기관들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돌봄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법을 개정하게 되면 지자체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 홈페이지 플랫폼을 개편했는데요. 그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면 공공에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공기관뿐만 아니라 어떤 제공기관으로 등록한 민간 업체가 있다. 정부에서 안내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놓고 공공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간 업체를 홍보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만든 플랫폼에서. 이건 정말 노골적이어도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아이돌봄 말고도 다른 돌봄 관련해서도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나요? 현재 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 중에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이돌봄인데요. 사실 노인 돌봄이나 장애인 돌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제공하는 기관들이 대부분 민간에 위탁되어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민간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고 거의 유일하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 중에는 이 아이돌봄만 공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이 점에 착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노인이나 장애인 돌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예산을 제공하고 민간 기관이 그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돌봄 중에서 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장사가 되고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정부가 정확히 아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부모들이 지극히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시장이 창출된다는 이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이돌봄이 다른 돌봄과는 다르게 이렇게 고도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더 추진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짜 이게 민간에 넘기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공공 서비스를 팔아치우겠다는 거잖아요. 진짜 소름이 막 돋으려고 하는데,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돈이 얼마나 되는 건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이 뭐 좀 어느 정도로 나올까요?
예,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득 기준에 따라서 가, 나, 다라형 네 가지 유형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보면 가장 낮은 가형이 전체 소요되는 비용의 15% 정도를 분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높은 나형이 40%, 그리고 다형이 85%, 그리고 라형은 100%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도 그 아이들 지금 2명을 아이돌 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 정도. 시간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닌데요. 2명이고 제가 소득 기준으로 보면 나형에 해당합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쳤을 때는 한 달에 440만 원 정도 소득이면 나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 200만 원 좀 넘는 맞벌이 부부가 최저임금 조금 넘게 되면 바로 나형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나형으로 2명의 아이를 하루 5시간 맡기고 있는데 현재 돌봄 비용으로 지급하는 제 부담 비용만 한 달에 150만 원 정도가 지출됩니다. 와. 그래서 보통의 맞벌이 일반적인 가정의 가구가 이 정도 비용을 사실 부담한다는 거는 나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형, 라형은 더 높겠죠. 그래서 비용적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접근하기가 현재 어려운 수준입니다. 진짜 생각보다 너무 많네요. 5시간밖에 안 쓰는데. 그것도 네. 보통의 그냥 일반적인 맞벌이 가족, 뭐, 굉장히 뭐 억대 연봉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150만 원을 매달 네.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런 데 쓰라고 진짜 세금을 우리가 내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아니, 손해를 보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정부 지원을 좀 해주라고, 그러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출산율 떨어진다고 이렇게 날리면서, 응? 정부 지원을 팍팍 늘려줘도 모자랄 판에 이걸 돈 좀 될 것 같다고 민간에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너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 계획대로 민영화가 진짜 되면요. 어떻게 될지 그 상상하기가 좀 두렵거든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당장에 무슨 아이돌 봄 종사자 이런 분들은 좀 아무래도 일자리가 좀 어려워지겠죠. 네. 뭐 우리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많이 잃게 될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정부는 사실은 그것을 유도하고 있죠. 뭐 소위 이제 돌봄 노동자들의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종사자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공공에 있는 아이 돌봄들은 특히나 50대, 60대 이렇게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에 시장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경쟁력에서 밀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미 민간의 우리 어린이집이나 또는 노인을 돌보는 요양원도 양쪽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공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돌봄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던가 이렇지 않고 오히려 종사자들은 굉장히 처우가 열악해졌고 서비스의 질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에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더 안정적인 소득과 또 더 많은 돌봄을 양성해서 제공하면 되는데 그 돈을 민간 업체들에게 주면서 굳이 민간 업체들을 활성화해서 그들에게 이윤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게 이용자 입장에서 당장에 뭐 공급이 좀 많아지니까 서비스의 질이 경쟁을 통해서 좀 더 좋아지는 것 아니냐, 뭐 그리고 또 가격이 좀 더 낮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용자들 입장에서도 당장에는 연계가 잘 되고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의 85%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들이 사실은 대부분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보다는 그 정부 예산을 가져다가 본인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정하게 비리나 착복하는 일들이 많고요. 때때로 언론에 아이들에게 고기 몇백 그램 가지고 수십 명이 나눠 먹었다는 기사들처럼 결국에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아이들에게는 돌아갈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국가는 현재 정부가 그런 부분은 이후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책임지거나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잘 살피고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린이집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부가 이렇게 돈을 어쨌든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공공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차이가 좀 크단 말이죠. 근데 뭐 어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린이집을 완전 민영화시켜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뭐 많이 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가 그런 공공 서비스 어린이집들이 많이 황폐화됐죠. 그래서 종일제로 8시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면 평균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뭐 런던 같은 경우는 더 비싸서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야 되는 지경이 되는데, 결국 민영화된 사회 서비스의 끝이 어떤가를 그런 사례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8시간 하는데 200, 300이면 거의 이거 뭐 그죠? 대학 등록금보다 대학 등록금도 한 달에 2, 300은 아니니까요.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싼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공공 영역의 이 민영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 번 더 체감하게 되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래서 저 걱정이 돼요. 지금 이 정부에서 보니까 이 민영화, 그 아이돌 봄 서비스 민영화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 같단 말이죠. 그쵸? 왜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거 손 놓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지원법이 국회에 현재 상정되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요. 지원법이 개정된다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돌봄 노동자들을 양성하고 공급을 확대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현재 그 비용을 굳이 정부에서 운영하지 않겠다. 민간에 주고 민간의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을 진입시켜서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사실은 숨겨진 이 고도화 정책의 목적입니다. 우선은 우리 뭐 돌봄 종사자들이 입게 될 여러 가지 부정적인 피해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돌봄 종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뭐 여러 활동들을 저희 노동조합도 하고 있고 함께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고요. 이용하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장에는 나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가 주어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돌봄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민간의 시장으로 넘기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내는 이 비싼 세금을 그 민간 업체들의 후주머니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육아업체에 맡겨진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건강하게 자라고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으로서도 있지만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 문제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목소리 내고 지지하고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디까지 팔아치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단지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가정이 있는 집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돌봄 종사자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이건 온 국민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이돌봄 서비스 관련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영훈 공공연대 노조 위원장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